마찬가지 이것도 준비를 하시라고 예상 문제로 찝어드린 부분인 거고, 항상 강의 때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강조 드린 것처럼 강우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지문을 보면, 자, 강우중 콘크리트 타설인데 무슨 호우라고 돼 있어요? 국지성 집중호우. 자, 그래서 이것도 집중호우라는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조치사항이 뭐고, 그 다음엔 현장 안전대책.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안전대책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이 거론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집중호우라는 부분은 지금 뭐 기준이나 어떤 자료를 찾아봤을 때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시간당 30mm 이상, 하루에 80mm 이상, 연 강수량의 10% 이상 오는 걸 집중호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부슬부슬 오는 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은 강의 때 제가 강조 드린 것처럼, 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비가 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계획했던 배합 대비 단위 수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단위 수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저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비가 오다 보면 쇄골재, 그 다음에 콘크리트 페이스트가 유출이 되니까 표면 결함이 생기는 거고, 재료 분리가 생기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구성 저하가 생기는 부분인 거고.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 강의 드릴 때 우리 기술사님들도 어떤 국토부 자료 서로 공유했고, 제가 이거를 통해서 저중 콘크리트를 포함해서 강우중 타설 대비를 하십시오 했던 것처럼, 자, 가장 좋은 답안을 받을 수 있으면 바로 이거다. 국토부 보도자료 23년 11월 29일 날 발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조치가 또 마찬가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비가 온다 그러면 타설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타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전에 이렇게 비가 몇 미리 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계획서를 만들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맡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엔 요 자료 보시면 이제 그림도 있지만, 레미콘 펌프 요 트럭 밑에, 그죠? 거기다가도 하우징을 해가지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설 중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적은 양이 오면 천막이랑 덮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오늘 계획한 양의 타설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어치기 구간은 사전에 미리 이만큼 칠 거면 반절 정도 끊어서 미리 준비해 놨다가 치고. 근데 요거까지 제가 답안에 반영을 하자고 했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가피하게 타설을 하다 보니 타설면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다음 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부 두께가 안 나오는 거는 파치를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이렇게 된 부분은 신구 타설이 일체화가 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여기다 뭘 한다고 했어요? 코어를 뚫어서, 그죠? 케미칼 앙카를 통해서 철근을 집어넣고 일체적으로 타설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떻게 해야 돼? 저거 했는데 다음날 구조 설계사 보내서 야,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벌써 2, 3일이 후딱 가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구조 검토를 해서 부득이하게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고 신구 타설로 통해서 구조적으로 일체화를 하기 위한 대책도 사전에 준비를 하자고 제가 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전단, 마찰, 보강검 해서
이런 내용들까지 적어주시면 정말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과 타 학원에 수강하시는 분들과의 차별화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네, 그리고 안전대책이라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우리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미끄럼에 따라서 근로자가 전도, 추락.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 타설하고 있는 부분에 동바리를 흙바닥에 한번 뭐 했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타설 장비가 지금처럼 원집안 안에 설치가 됐다 그러면 그 집안에 물이 스며서 치바가 생겨서 동바리가 붕괴되거나 타설 장비가 전도가 되는 그런 사고들. 그 다음에 또 구조물에 지금처럼 아까 단위 수량의 증가도 있지만 비가 그렇게 폭우로 오면 그만큼 물이 차면은 하중이 증가가 돼서 그런 동바리가 붕괴될 수 있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작업하는 중에는 전기를 다 사용하니까 근로자의 감전사고에 대한 우려.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마찬가지 얘도 반복 출제된 부분이에요. 지난 회차도 타워 크레인 문제가 나왔는데 요번은 이제 종합적으로 나온 거예요. 타워 크레인의 종류, 기종 선정 시 주의사항 두 번째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조립 해체 시 유의사항 해서 그렇게 대제목의 기준을 잡고 작성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에도 나왔고 요번에도 나왔기 때문에 135회까지 또 3연속 타워 크레인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조만간에 얘는 또 나오니까 얘는 지금 요번 문제를 기준해서 모범 답안으로 딱 작성을 해 놓으시라고 한 3페이지 정도 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큰 틀로 따지면 건설 현장에 쓰는 부분에 수평 이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다. 물론 이제 이동식은 거의 안 쓰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제가 지난 강의 때 강조 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아파트 기초에다 푸팅 설치하고 마스터로 올라오는 텔리스코핑 방식과 탑다운 현장이나 초고층처럼 중간에다 좌대를 통해서 설치해서 올라가는 클라이밍 방식, 그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나눠져요? 일반적인 T타워 크레인, 그 다음엔 붐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러핑 크레인. 그래서 종류에 대한 부분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철골공사, PC공사 하면서 건축 기술 지침을 통해서 제가 상당히 강조 드렸습니다. 타워 크레인 기종 선정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꼭 여러분들 그림 보고 요거 보고 설명까지 다 하면서 준비하시라고 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인양물의 최대 하중이 뭐냐?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의 회전 반경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12톤짜리 해서 집이 뭐 50m다. 그러면 앞에서는 몇 톤을 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NV 한 3톤 정도의 하중.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타워 크레인 기종을 선정할 때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요소다. 자, 근데 또 뭣도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초고층 공사일 경우는 타워 크레인 메이커와 기종에 따라서 이 뭐예요? 그죠? 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인양에서 감아 올리는 이 시간에 대한 요소까지도 초고층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립 해체 시 유의사항은 마찬가지. 자, 집의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외부 남의 땅까지를 침범하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타워 못 쓰고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러핑 크레인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엔 프리스탠딩 높이 이상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구조물과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와이어 브레싱은 안 한다. 그러면 뭘 합니까? 구조물의 스러브, 벽체든 거기다가 똑같이 메리반카 엠베디드 플레이트를 묻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하는 월 브레싱, 그 위치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엔 해체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워 크레인 자체가 이 마스터 인상 케이지 앞쪽에서 마스터를 빼든가 꼽든가 해서 지가 올라가요. 그러면 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는 지가 내려오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체용 크레인이 얘를 통째로 드러내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 이제 모바일 크레인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따라서 100톤 크레인이 될 수도 있고 200톤 크레인이 될 수도 있고 300톤도 될 수도 있고 500톤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해체용 크레인이 어느 위치에 쓰냐. 부득이하게 아파트 아까 보신 것처럼 지하주차장 스러브 위에 타야 된다 그러면 사전에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공사 초기에 해서 철근 배근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런 현장의 실질적인 내용들. 자, 그리고 또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가서 공장이든 보관소든 가서 비파괴 검사하고 이 장비 쓸 수 있는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진법에 따라서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인상 다 정기안전점검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언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작업구역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회차 풀이할 때도 강조드렸지만 그걸 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까지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